(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말이죠, 공부방, 공부의 모임인 공부 모임이라는 어떤 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국민공감입니다. 이름이. 국민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여기에는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여 명 되는 이 국민의힘 가운데서 115명이죠, 국민의힘이. 거기서 6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계보라면은 큰 계보가 되는데 계보는 아닌 듯 싶습니다. 자유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말이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그저께 출범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에 관해서 열린 국민공감 출범 모임에는 국민의힘 소속 115명 중에 60% 정도가 넘는 71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등 당권 주자들 모습도 보였습니다. 초선 의원 63명 중에서 44명이 참석했습니다. 모임 총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입법과 예산 정책 이걸 생산하는 플랫폼, 즉 공부 모임으로 발전할 것이다.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공부, 정책을 위한 플랫폼,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계파 모임이 아니다.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이철규 의원이 계파 모임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날 모임에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도 참석하면서 친윤 모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권 장 의원의 공식 석상 만남은 지난 6월 두 의원 간의 불화설이 제기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공감 첫 모임 인사를 맡은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자유민주주의의 길,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지금과 같이 분열된 때는 없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중성을 갖고 정치를 했지만 벌써 문재인은 이중성이라는 것을 학자 102세 되신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가 이미 딱 결론을 내렸네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중성을 갖고 정치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화두가 문재인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중성을 갖고 정치를 했다. 이중성 정치인이다. 이게 이제 타이틀로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중성을 갖고 정치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통합을 한다.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우선 정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중성을 갖고 정치를 했다. 바로 이 개념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당위를 주고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합인데 민주당과 지금 친명파와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파쇼 정당과 비슷한 그런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나는 이재명이다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그 구호에 두 사람밖에, 정청래하고 두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정청래를 빼놓고 한 사람만 겨우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석 교수가 얘기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공감 가는 이야기죠. 문재인은 이중성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 이중성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 이거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웠겠습니까? 문재인의 이중성송에서 국민이 5년간 녹아났다 이런 뜻이 함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이중성이 있는 문재인의 정치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그저께 김영석 교수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102세의 훌륭한 대한민국 석학이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중성을 갖고 정치를 했다.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참 지난 5년은 암흑기였습니다. 이 암흑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런 암흑기는 지금 그 잔재들이 남아서 마지막 혈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들은 국민들에게 떠밀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분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벌써 분당론이 서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벌써 분당 사태를 공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은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잘못된 파쇼 정당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니라면 한번 아니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정당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 국민도 이 민주당과는 통합이 절대 될 수 없다. 그 이유 한번 보십시오. 169석 가지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가원수를 만들어준 이 정당에 국민의힘이 의안을 법안을 몇 개를 냈느냐. 정부와 같이 법안을 77개를 냈는데 단 한 개도 통과 안 시켰습니다. 이런 정당은 망나니 정당이지 이게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이런 정당하고는 통합이 아니라 스스로 붕괴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곧 이재명계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이 되겠죠. 그때 생겨봐야 그 당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지 다시 보고 통합으로 나가야 되고, 통합에 저해하는 인자가 있고 통합을 이렇게 강화하는 자들이 원래 인자가 DNA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항상 분열을 원하는 분열의 DNA가 50%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타협이 안 됩니다.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의 DNA가 50% 이상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통합이 될 수 있는 여야 관계가 성립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